반갑습니다. 밀린다 팡하. 밀린다는 이제 이름이고 메난드로스. 자, 그리스 이름은 메난드로스고 이제 인도식 이름은 밀린다. 팡하는 질문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밀린다 팡하가 이제 그 한역 버전에서는 뭐 밀린다 왕문경, 나선 비구경 뭐 이런 식으로 쓰였지만은 실제 우리 중국하고 우리 쪽에서는 실제 참선 뭐 이쪽만 저기 중요하시하고 이거에 대해서 좀 중요하지 않지 않았나. 근데 제가 처음부터 배울 때 제본무한이 재행무상이니 이런 것들을 그렇구나 했지만 사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었었고, 그리고 외도들이 아트만이 있어서 그래서 그 아트만이 윤회를 계속하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 그게 맞는 거 아닌가. 저는 종전까지는 나는 아직도 외도에 많이 머물러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밀린다 팡하를 제가 준비하면서 읽어보니까는 서로가 다른 언어로 얘기하지만은 뭐 얼추 같은 거를 같진 않지만 비슷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어느 때도 의심을 한번 했냐면은 숙명통이라는 말에서도 의심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내가 전생에 연등부처님을 만나서 마정수기를 받고 그 전에는 사슴이었던 적도 있었고 또 토끼였었던 적도 있었고 심지어 식물이었던 적도 있었고 이거를 숙명통으로 다 기억을 하는데, 근데 뭐가 윤회를 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의심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자, 지금 여기 등장하는 등장인물은 다 가상의 인물이에요. 자, 문답체 형식인데 밀린다 왕이 실제 했었냐? 실제 했었어요. 근데 나가세 존자가 실세했는지는 몰라요. 자, 우리가 징기스칸은 실체했다고 믿고 있죠. 근데 징기스칸이 실제 이러이러했을 것이다 라고 해갖고 씌워서 만들지 않았나. 어느 학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밀린다 왕이란 이름을 빌려서 이 경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집이라고, 밀린다 질문 집 이렇게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주제들이 무아, 윤회 뭐 이런 기본적인 법수들에 대해서 논하는데, 그래서 남방 쪽 불교에서는 이게 바이블처럼 중요한 어떤 경전의 하나로 쓰였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만난 그 책 중에서는 심지어 금강경보다도 더 위대한 책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불교 입문 책이지만 입문을 통해서도 궁극의 궁극의 깨달음을 사유할 수 있는 소재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거를 편집한 어떤 분이 후배 뒤에 오는 후학들을 위해서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어떤 밀린다 왕, 나가세 존자 그래갖고 대론 형식으로 이렇게 갖고 편집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화적의 서양 합리주의와 동양 불교 사상의 역사적 만남, 글쎄 그렇게까지는 생각이 안 되는데. 자, 이게 배경은 이거는 아니고, 이제 여기 제가 오늘 우리 교무보살이 나눠준 프린트물에도 있지만은 박트리아, 이 나라 이름이 박트리아입니다. 박트리아. 지금 우리가 최근에 전쟁이 났던 곳이 어디죠? 캐시미르, 여기쯤이 된 말이에요. 여기가 이제 이 박트리아의 수도가 여기쯤이 됩니다. 캐시미어 바로 밑에 지방, 뭐 그래 바로 밑에라도 한 400km 몇백 킬로 되겠죠. 예. 그래서 이란,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스탄인가 뭐 이
이쪽의 넓은 지역을 알렉산더 대왕이 기원전 3세기, 그러니까 부처님이 기원전 5세기라고 하면은 한 2세기 뒤에 정복을 통해서 쫙쫙 전복을 하죠. 전복을 하는데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와갖고 이제 나는 또 다른 곳을 정복을 하러 가니까 네가 여길 지켜라 그래갖고 남아있던 총독한테 이제 여길 다스리게 하면서, 자,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온건주의자와 강건주의자로 나뉘어서 막 두 파로 나눠서 막 싸우고 막 그러면서 여기도 독립국이 여러 독립국들이 만들어지면서 박트리아라는 나라가 생성이 되는데, 자, 일단 부처님이 조금 먼저니까는 가만있어 봐. 먼저인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자, 그리스부터 봅시다. 그리스 화면을 좀 보면서 제가 사진을 다운받아 놓은 게 있는데, 이때 이따 이제 우리가 그 주요 다룰 내용들이고 업과 가보에 대해서도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그림 어디서 많이 봤죠? 본 적이 없나요? 이 사진을? 자, 이게 뭐냐면, 자, 당시 그 이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이 지구는 네모난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그거에 맞상대가 등장을 합니다. 맞상대가 등장해갖고, 야, 해가 이렇게 뜨고 그리고 저기 배가 이렇게 가다 보면은 갈 때 보면은 이렇게 전체가 보였다가 나중에는 돛대 마스트만 보이는데 그러면 이게 둥글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그래서 화를 내거나 뭐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진 거다 뭐 이래갖고 밤새도록, 아니 해가 지기 전까지 아침부터 시작해갖고 이렇게 한답니다.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 상대방을, 그러니까 도장 깨기, 미야모토 무사시의 도장 깨기처럼 막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름난 농객이 왔다 그래갖고 상대방을 거기 아테네는 누가 있는데 가서 이제 공격을 해갖고 쓰러뜨리고 막 이런 겁니다. 이게 논리로서.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사람들을 부정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진지한 부처님이 이루신 경지인 진지한 사유를 통해서 궁극의 경지를 논의한 게 아니라 단지 인기나 이런 거에 영합해 갖고 상대방을 쓰러뜨리고 인기를 얻는 목적 이런 거에 좀 침중했다 그래갖고 지금 이 소피스트들이 그 논지를 전개하는 방식, 결국 나중에는 뭐 가스라이팅이나 뭐 이런 심리적인 그 상대방의 인신 공격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여기서 소피스트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유형에 대해서 상세하게 분류를 해놨어요. 소피스트에 관해서. 자, 그 다음 이런 문화가 있었다. 논의하고 논의하는 이런 문화가 그리스에 애초에 있었다. 그 당시 때. 그리고 부처님 당시도 이 장면은 제가 부처님은 서 있고 앉아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서 있는 사람이 보통 질문을 하고 앉아 있는 사람이 대답을 하거나 뭐 이런 경우. 그래서 난 이 그림을 딱 보고서 카샤파 삼형제의 그 얘기가 떠올랐어요. 그때도 그 독방의 석실에 갇혀갖고 사나운 동룡이 불과 독가스를 내뿜으니까는 신통력으로 바루에다가 동룡을 가두어서, 저는 이런 거는 다 신화적인 내용이라 생각하고 사실 믿지를 않아요. 그 조로아스터교란 말이에요. 저기 카사파 삼형제는 조로아스터교란 말이에요. 불교가 나기 이미 수백 년, 1000년 이상 전에 이미 세계에서 가장 먼저 탄생한 유일신 종교인 조로아스터교의 신도들이 인도에 지금도 있고, 파키스탄, 이란 이런 데도 지금 조로아스터교가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신도들이 있어요. 인도에도 있어요. 그래갖고
니들이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지면서 상대방을 논리로서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논리를 깨트리는 작업을 하는 거지 않나. 자, 이제 어느 정도 녹야원에서 설법이 끝난 다음에 찾아오는 수많은 외도들을 대적하는 모습입니다. 아니,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고 그랬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이러면서 이제 막 따지는 장면이죠. 자, 나란다 대학이 엄청 중요해요. 오늘 밀린다 방에서 나란다 대학의 사방에 문이 있어서 그곳을 통해서 외도들이 막 난입을 해갖고 자기네 갖고 있는 외도들의 사상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무기를 들고 와서 싸웁니다. 여기는 전쟁터예요, 전쟁터. 자, 저기 보면은 밑에 앉아 계신 스님 중에 저기 그 벽 쪽에 앉아 계신 분이 그 한국 비구니 스님도 저기 앉아 계시고, 지금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는 사람? 딱셀이라고 합니다. 딱셀. 그래서 티벳 전통의 교육법이 교학의 공부가 17년, 18년 요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요 정도 하는데 딱셀의 딱은 이제 질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명이 앉아 있는 사람한테 질문을 합니다. 서 있는 사람이 질문을 하는데 이제 대답을 엉뚱하게 하거나 자기가 갖고 있는 거랑 다르게 얘기했을 때 이제 그거를 논파하는 겁니다. 근데 흡사 막 싸우는 장면 같기도 하고 되게 과격하기도 하고 뭐 그런데 이렇게 하고 몸을 뒤로 이렇게 했다가 발을 굴르면서 딱 해고, 저는 못 봤는데 설명 드리니까 이렇게 당겼다가 이렇게 염주를 이렇게 건 거를 이렇게 당겼다가 딱 놓는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적었는데 오른손으로 왼손을 누르고 손바닥을 이렇게 돌려서 염주를 당기고 이제 놓는 장면. 이게 우리 티벳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보면은 바른 손에 잘못된 손이라고 안 하고 왼손이라고 하는데, 자, 이거 인도도 이제 이거는 무시하는 손이란 말이에요. 부정한 손. 네. 그래서 삿된 사견과 무명을 누르고 조복시키고 그리고 염주를 돌려서 당기는 거는 중생을 제도시킨다, 이런 의미가 있답니다. 자, 우리가 과거 중국과 티벳이 몇 번 결투를 벌였는데 중국이 다 KO 당했어요. 불교에 있어서. 왜냐면 논리학이 기본이 된 사람들한테 논리가 아닌 직관이 여지없이 깨지는 장면이 있죠. 자, 여기 비구니 스님의, 자, 이거에서 야, 그거는 말이야, 이런 거야라고 이제 앉아 있는 사람이 대답을 하는 장면이에요. 자, 이렇게 발을 구르면서 뭐 앉아 있는 사람들한테 막 이런 장면이죠. 강원을 다닐 때 내일 나갈 수업을 그 전날 늦게까지는 뭐 막 11시 넘어까지도 이제 농강이라고 합니다. 농강을 하는데 기분이 엄청나게 상해요. 도반인데 낮에까지 참 좋았는데, 야, 네가 그렇게 똑똑해? 뭐하는 말이야? 야, 너 말투부터 네가 뭐 얼마나 공부했다고 막 이렇게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한번 이제 유사 너머에 타클라마칸 사막 그 끝에 있는 나라의 불타야사 스님을 모시고 오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이제 서장에 유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흐르는 모래가 흐르는 곳이 사막에는 있다고 뭐 그러는데, 그거를 뜻하는 게 아니라 나라 이름이지 않을까 하고 막 조사를 해갖고 저는 그렇게 해갖고 조사를 끝냈고, 나머지 이제 발표자는 저였고 나머지 5명이 도반들이 이제 저를 이짐해 놓는 거예요. 야, 그거 그냥 모래, 움직이는 모래야. 막. 이것들은 저는 그걸 진짜 심도 있게 저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수업 시간에 이제 우리 유론장 스님이
그거는 흐르는 모래가 맞습니다. 근데 감정이 엄청 상해. 나는 IQ가 100이 안 돼갖고, 그리고 저기 150이 넘어갖고, 애초에 나는 루저라는 생각을 갖고 뭐 있다면은 그래도 기분이 나쁠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밀란다 왕하고 배경은 그렇습니다. 아까 뭐 서양과 동양의 만남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자, 그리스에서 파견을 온 건지 그리스에서 태어난 왕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벌써 세 번째, 네 번째 왕이에요. 이 박트리아 왕국에서 만약에 실제 이 인물이 이 밀린다 팡하의 그 주인공이라면은, 자, 그러면 이제 기원전 2세기 부처님 인멸 후 한 300년, 그러니까 인도에는 아쇼카 왕이 계실 때쯤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그 지역은 이제 간다라 지방하고도 가깝고, 간다라 지방의 미술이 저쪽 그리스 쪽 미술하고 동양 미술하고 합쳐진 거지 않습니까? 근데 철학에서도 충돌이 있었다, 교류가 있었지 않았겠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자, 오늘 수업은 1교시는 요거를 조금 나가다가 2교시에 대해서는 제가 마이크를 넘겨갖고 여기 맨 앞에 계신 분부터 밀린다 왕이 돼 보시는 거예요. 밀린다 왕이 되시고 제가 나가세 존자가 돼갖고 한 번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조금 그 느슨하게 곱씹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무아, 업의 가보. 이게 이제 첫 번째 장, 이제 두 번째 장 넘어가서, 자, 업을 짓는 자는 그러면 누구이며 그 업의 가보를 받는 자는 누구입니까? 만약 나라는 것이 없다면 죽은 뒤에 다시 태어나는 것은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 그리고 미래에 태어날 나가 다르다면 누가 업의 결과를 받고 누가 윤회하는 것입니까? 자, 영혼이나 자아와 같은 불변하는 실체가 없다면 행위의 주체나 윤회의 주체를 상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거죠. 자, 그래서 이 밀린다 팡하에서 가장 유명한 비유가 수레의 비유입니다. 자, 수레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수레를 가지고 오라래 갖고 이 바퀴가 수레입니까? 아닙니다. 이 굴대 축, 이 축이 수레입니까? 이 수레 덮개가 수레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이 전체, 지금 눈에 보여지는 이 전체가 수레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왜 아니죠? 자, 수레의 목적은 사람이 타던가 물건을 싣거나 그래서 그 기능을 할 때 온전히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갖춰졌을 때 수레이다라고 밀린다 왕이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 이 머리카락, 여기 보면 이제 머리카락, 털, 손톱, 이빨, 피부와 같은 갖가지 낱낱의 것들이 정신적인 요소들과 결합해서 잠정적으로 화합해서 잠정적으로 나라고 불리는 거지, 그 자체로 고정되고 불변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에 나와 지금의 나는 같은 것인가 아닌 것인가. 신체의 성장도 있었고 세포도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은 의학자들이 얘기하는데 하루하루 세포가 죽어가고 새로 태어나고 그런 게 매일 반복된다고 하는데, 순간순간 그 찰나의 흐름 속에서도 좀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르다. 지금 에어컨 바람을 맞아서 몸의 온도가 1도 내려간 나와 들 맞았을 때의 나와는 다르다. 수레를 비유해서 얘기를 합니다. 고정불변한 것은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윤회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나가세 존자는 연속성과 과정의 개념을 통해 설명합니다. 밤새도록
극락전에 등불을 켜놨을 때, 초를 켜놨을 때, 처음 촛불을 킬 때의 초와 새벽녘에 이르렀을 때 촛농 가까이 남아 그 초와 같은 초인가? 아니다. 같은 초는 아니다. 같은 불꽃은 아닌데 계속 연속해 갖고, 자, 내가 과거 최초의 태어남이 있었고 지금까지의 수많은 한번 개로도 태어난 적이 있었고 또 악인으로 태어난 적도 있었고 그래서 과보로 지옥에 간 적도 있었고 그래서 백생을 살았다면은 백생 동안 계속 바뀌면서 다음 생으로 넘어갈 때 내가 그동안 지은 선업과 악업과 그런 걸 통해서 나하고의 인연이 맞는 부모를 내가 선택하고 부모가 나를 선택하고, 자, 직접 이렇게 물건을 고르듯이 선택한 건 아니지만은 그 인연들의 어떤 아카이식 레코드처럼 그 공식이라는 게 만약에 있다면은 이렇게 이런 선업 이만큼, 악업 이만큼. 근데 악업의 성향이 어떻고 중중무진 제망차례처럼 연결해서 복잡한 우주적인 질서에 의해서 내 다음 생이 결정된다 이거죠. 그래서 넘겨주긴 넘겨주는데 내가 가긴 가지만 변화된 내가 가고 그 변화된 내가 가서는 또 새로 만난 부모와 또 이런 환경들 속에서 선업을 짓기도 하고 악업을 짓기도 하고 계속 변화해서 이렇게 변화한다. 자, 여기 이제 뒤에 보면 이제 우유하고 버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부처님 당시에도 가장 좋아하는 공양이 스님들은 지금도 좋아합니다. 소락제호라고 합니다. 소락제호. 가장 맛있는 음식을 일미를 소락제호라고 그래요. 소락제호는 근데 사실은 그 네 글자가 단계를 뜻해요. 우유부터 버터까지. 자, 우유 중간에 요구르트도 있고 또 배지밀 만약에 숙성의 정도, 구침의 정도, 수분이 날아가고 변화된 정도, 다 우유의 어떤 부분들이 변화된 거지만 그게 바로 우유라고 할 수는 없지만 또 아니라고 할 수 없는 이거를 그 윤회라는 말로 표현한다. 그래서 소락제호를 좀 더 얘기하면은 약으로, 그러니까 내가 몸이 좀 기운이 없고 그랬을 때 스님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말을 못 하고 뭐 먹고 싶다는 말을 못 하니까는 그러면 버터나 치즈나 이런 걸 좀 드릴까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무견이 그러면 이제 받아서 그런 장면이 율장에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외도들은 아트만이라는 게 있어서 그게 그대로 유전돼 갖고 내가 오늘은 청바지를 입고 내일은 양복을 입고 하는 것처럼 그 안에 몸뚱아리는 그냥 그대로 고정된 불편이 있어서 옷만 갈아입는 것처럼 해갖고 윤회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바뀌어서 내가 이 몸을 받은 거는 전생에 선업이나 악업을 통해서 이 몸이 부모를 내가 선택하기도 하고 부모도 또 그런 업을 지었기 때문에 나처럼 아둔한 아들을 소유하게 된 거죠. 좀 더 선업을 쌓았더라면은 가슴에 못을 박지 않는 스님이 되지 않는 아들을 소유했을 텐데 서로가 서로를 선택을 해서 그래서 좋은 스승을 만났다면은 계속 선업을 좋은 이웃을 만나고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좋은 이웃이나 스승을 만나갖고 너무 보기 좋다 그래갖고
그걸 따라하다가 나도 계속 선업을 쌓았다면 다음에는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좋은 수행을 제가 아침마다 이산해연 선사 발언문을 하는데 좋은 국토, 밝은 스승, 일찍 출가해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글쎄 그게 근데 그렇게 막연했는데 제가 요즘 계속 제가 저 혼자 하다 보니까는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 점점 듭니다. 우유에서 버터가 되는 비유는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정리를 좀 했는데 자 카르마와 과보, 내가 지은 행위와 과보, 무아와 윤회에 대한 논의가 오간 후에 밀린다 왕은 업과 과보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존자시여, 만약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면 누가 선업이나 악업을 짓는 것입니까? 또 업의 결과는 대체 누가 받는 것입니까? 이 생에서 지은 업이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고 하는데 이전 생에 나와 다음 생에 내가 다르다면 어떻게 업보가 상속되는 것입니까? 자, 상속이 뭐예요? 상속이? 예? 부모가 유산을 받는 저러죠. 서로 상자에다 이어질 속, 바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톤을 개주처럼 이걸 상속이라는 거예요. 예? 가만있어 봐. 한자가 똑같네. 부모가 유산을 물려주는 것도 상속이네. 우리 받는 거예요, 받는 거. 주고 받는 거를 서로가 주고받는 연속된 작용을 상속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업을 짓지는 않을 텐데 어찌하여 사람마다 받는 과보가 다른 것입니까? 나도 금강경 기도도 하고 사경 기도도 하고 초하루 때도 맨날 오고 그러는데 왜 우리 집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왜 그런 것입니까? 그리고 열심히 그래서 나가세 존자는 여기서 실체 이동이 아니라 영향의 전달과 과정의 연속성을 강조합니다. 대왕이시여, 어떤 사람이 씨앗을 심으면 나중에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씨앗과 열매는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다르다고 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씨앗과 열매는 명백히 다른 것입니다. 자, 씨앗은 원인이고 열매는 과다. 하지만 씨앗이 없이는, 인이 없이는 과도 없다. 맺히지 않습니다. 씨앗 속에 열매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지 않지만 씨앗의 특성과 조건에 따라 특정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과거 생의 나와 현재 생의 나는 다르지만 과거 생에 지은 업이라는 씨앗이 현재 생의 과보라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제 람님이라는 책을 보리도체제를 읽는데 이제 거기서 보면 내가 그냥 아무 뜻 없이 하는 행동들이 다음 생을 결정짓는 어떤 역할을 한다. 그리고 내가 간혹 뜻모를 행동들을 하는 거는 과거 생의 결과이다. 가끔가다 한 발을 들고 소변을 보고 싶다든가 내가 과거에 개였던 적이 있지 않았나. 근데 내가 일어날 때 이렇게 주먹을 쥐고 이런 식으로 일어나고 글쎄 너 왜 그래? 그러면 몰라 그냥 이렇게 하고 싶어. 그러면은 다음 생에 늑대나 네발 짐승으로 태어날 수가 있다라고 람님에서 얘기합니다. 그만큼 이제 습관이란 거는 정말 무섭기 때문에 습관을 그래서 깨어 있지 않으면은 그 다음 생에 그런 게 이제 아주 우리 유식 배웠잖아요. 아래아식에 완전히 뾰족한 조각도로 깊이 새겨갖고 나는 그거를 새겨졌는지 모르지만은 깊이 새기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갖고 다음 생에 완전 발현이 돼갖고 그렇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기 이것도 너무 비유가 너무 좋아서 밤새 타는 등불에 불꽃이 동일하지 않지만 연속되는 것처럼 업 또한 고정된 실체가 아니지만 이전의 행위가 다음 순간이나 다음 생의 조건에 영향을 미치며 연속적으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업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에너지가 다음 단계로 전달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스승과 제자의 지식 전달. 스승의 지식이, 자, 이 리모컨이 여기 이쪽에다 놨는데 이걸 들어서 옮겨서 이쪽에다 놓으면은 이쪽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렇게 옮겨가는 게 아니라, 옮겨간다는 것은 이사하는 것처럼 여기 있던 것이 여기로 옮겨가는 걸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제자에게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을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지식은 우리가 허참 가정오락관에서 보면은 이렇게 하고 전달을 했는데 저쪽 가서는 엉뚱한 게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실제 스승이 이렇게 가르쳤는데도 뭐 이렇게 못돼 하고 제자가 잘못 받아들이거나,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그때 무슨 작용이 있어서 잘못 받아들여갖고 잘못할 수도 있다. 거울 속 형상의 비유.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나 자신은 아니지만, 자, 내가 이렇게 비키면은 거울 속에서 나도 사라지죠. 나의 모습도 사라지죠. 내가 있어서 거울 속에 비춰지고, 내가 움직이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지만, 근데 그 녀석이 나는 아니죠. 업과 과보도 마찬가지로, 자, 업은 인이고 과보는 거울 속의 그 형상처럼 내가 움직이는 대로 업에 따라 그 결과도 마치 거울에 비친 그림자처럼 나타나고 이어진다. 이게 이제 윤회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사람마다 과보가 다른 이유는 모든 씨앗이 똑같지 않듯이, 같은 호두 씨앗이라도 어떤 애는 튼실하게 자라기도 하고 어떤 애는 약하게 자라기도 하고. 왜 큰형은 IQ가 150인데 나는 간신히 100을 낳았어요. 그리고 둘째 형은 맨날 육상 달리기 하면 공책을 타오는데 나는 공책을 한 번도 못하고 꼴찌만 하고, 그리고 셋째는 그림을 그렇게 잘 그리는데 나는 왜 같은 부모 밑에서 내가 선택하고 부모가 나를 선택해갖고 태어나갖고, 근데 그 파장에 맞춰서 이렇게 나왔지만은 그 앞에 쌓아놨던 그 선업들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모습으로 과보가 일어난다. 그리고 똑같은 데서 씨앗을 여러 개 받아갖고 제가 절이 하동인데 하동도 배가 유명해요. 근데 이쪽 마을하고 배가 잘 팔리니까 너도 나도 배를 심어갖고, 근데 저쪽 면하고, 자, 일단 햇빛의 방향도 다르고 바람도 다르고, 근데 그렇게 좁은 데서도 토질이 때로와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로 날 정도로 다른 녀석들이 태어난다. 똑같은 씨앗도 아니지만은 환경이 다르고, 또 산 등성이 있었냐, 산 맨 아래쪽에 있어갖고 그 영양분들이 밑으로 쭉 내려왔고, 한 번은 산 밑에다가 뭐 고추를 심은 적이 있었는데, 고추란 녀석이 어찌나 단단하고 두껍게 껍질이 열리는지 한 번도 거기는 뭐를 심어본 적이 없는 땅이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막 그 부엽토 썩은 물이 이런 데서 영양분이 돼갖고 엄청 맛있는 고추가 나오더라고요, 첫해. 그런 것처럼 모든 씨앗이 똑같지 않듯이 모든 사람이 짓는 업 또한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한 업을 많이 짓고 어떤 사람은 악한 업을 많이 짓습니다. 선업과 악업에도 강하고 약하고 그 결과를 맺는 시기가 다릅니다. 마치 땅의 종류, 날씨, 물주기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서 씨앗이 자라는 모습과 열매 맺는 시기가 달라지듯이 개인이 처한 환경,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등 다양한 조건들이 업의 결과를 나타나게 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의상스님으로 기억을 하는데 맞는 기억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한 스님이 수행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10년을 목표로 했는데 눈이 멀고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그래갖고 더 열심히 10년을 했더니 안증뱅이가 되고 또 10년을 했는데 말도 못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그래도 마침 제자들이 있어갖고 그 스승의 장례를 치르는데 근데 저쪽에서 목탁 소리가 들리는데 어디냐면 고려국에서 들려오는 소리예요. 중국에서 고려까지 목탁 소리가 들렸대요. 그래서 그 목탁 소리를 따라서 갔더니 어떤 애가 태어났는데 손을 이렇게 쥐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손을 이렇게 펴보니까는 스승의 이름이 손바닥에 써 있더라 이거죠. 자, 시기는 조절할 수 있다. 여기서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거는 업의 과보를 받는 시기를 조절을 한 거예요. 원래는 이 스님의 악업이 그 전생에 지중해서 이번 생에는 눈먼 사람, 그 다음 생에는 귀머거리, 그 다음 생에는 안진뱅이, 이런 여러 생을 통해서 과보를 받게 돼 있는데 이 스님이 수행을 너무너무 열심히 해서 그 한 생의 그 과보들을 한 번에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있을 수 있는 일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부처님도 과보를 받은 얘기 아시죠? 과거 생에 수행을 하고 계시는데 도반 스님이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해갖고 아기를 갖고 때린 것도 아니고, 아이고 도반 스님 참 재미난 얘기를 하면서 등을 몇 번 이렇게 토닥토닥 했는데 그 과보로 등에 등창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부처가 부처 다 이룬 자도 과보를 피해갈 수는 없다. 이거는 흔연히 내가 그 과보에 대한 그 인과를 숙명통을 아시는 분은 그래.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인과를 모를 때는 몰라, 내가 뭐 공부가 안 됐으니까 기억은 못 하겠지만 내가 아마 전생에 앞에 지은 업보가 그래서 내가 이런 과보를 받는구나. 행자 때 제 뒤로 행자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들어와야지 제가 편해지는데, 그래서 행자 좀 보내주세요 하면은 어찌나 영험한지 지장전에서 제가 기도를 하면은 그 다음날 바로 행자가 와요. 근데 뭐라 한마디 하면 그냥 나가버려 또. 그래서 나중에 기도가 바뀌었어요. 저랑 같이 계 받을 행자 좀 보내주세요 했더니 진짜 계를 같이 받은 행자가 들어왔어요. 근데 저보다 9살이 많은, 그러니까 송납으로 9살이 많았는데 이상해. 보기만 하면 저한테 잘하는데도 막 괴롭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체이탈을 해갖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너 왜 그래? 너한테 잘못하는 것도 없잖아. 너 왜 그러는 거야? 글쎄, 질투심이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스님이 타종단에서 스님이었었대요. 그래서 목탁도 잘 치고 뭐든 잘하고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아마추어 정신이, 행자는 아직 아마추어라 생각하고 뭔가 좀 신선하고 뭔가 좀 청정하고 좀 달고 다른 그런 모습에 싫었었는지. 근데 여하튼 그래도 제가 그렇게 악인은 아니라서 그렇게 행동하는 저를 이해하지 못해갖고 내가 기억을 못하지만은 저 사람한테 전생에 무지 괴롭힘을 당했나 보다. 근데 마침 그 결과로 내가 먼저 출가를 해갖고 저 사람을 괴롭힐 수 있는 위치에 왔나 보다. 괴롭히는 것도 엄청 힘들어요. 글쎄, 신창원, 우리 옛날에 그 신창원이나 이런 어떤 저기 수원에서 연쇄살인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저기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학창 시절에도 남 돈을 빼앗거나 때린 적도 없었고, 나쁜 무리와 몰려다녔어도 그 속에서 연꽃처럼 혼자 청정했었단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 서클에서 근신 정학 이걸 퇴학 안 한 사람이 제가 유일했거든요. 우리 서클은 깡패 서클이었어요. 깡패 서클. 서클 자체가. 근데 그냥 보이스카웃이었는데 하라는 봉사활동은 안 하고 후배들, 선배들 패고 막 이런 조직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출가를 했잖아요. 부모님 못을 받고
왔는데 제가 이렇게 뻔히 보이는 그런 어떤 낮은 행동들을 내가 하고 있는 나를 이렇게 지켜볼 때 너 왜 그래? 대화를 막 하게 되잖아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전생이나 업이니 뭐니 이런 게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이 됐죠. 2부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소피스트를 처음에 얘기를 꺼냈고, 그 다음에 부처님을 얘기를 꺼냈고, 그 다음에 딱셀이라고 하는 티벳을 얘기한 거는 시대가 같은 시대 상황을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티벳 불교가 우리보다 우위에 있는 부분을, 중국보다 우위에 있는 부분이 논리라는 요 두 글자에 있다라는 거를 얘기하려고 딱셀이라는 티벳은 소개한 거고, 그리고 부처님이 활동할 당시에 이 대론, 논리적인 토론, 육사외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토론하는 그 문화가 인도에서도 있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알렉산드로스가 기원 전 3세기 때 인도까지 왔는데 정복이 끝난 다음에 총독을 남겨두고 그 총독이 박트리아라는 나라를 세워서 그렇게 바톤을 터치 해갖고 네 번째 또는 다섯 번째 왕인 밀린다 왕 때, 근데 그리스는 뭘 갖고 있었냐? 소피스트적인 이런 대론 문화가 그리스도 있었고, 인도가 뭐 어디서 수입한 게 아니라 인도도 육사외도들 간에 이런 대결들이 존재했었다. 그런데 이거를 극적으로 어떤 장치로 동양과 서양의 어떤 충돌, 어떤 이런 문화적인 어떤 충돌,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했는데, 여하튼 지배자는 그리스 쪽이고 피지배 쪽은 지금 우리 무굴 제국 그 위에 일한 형님들, 이분들이 피지배 계급이었다. 좀 더 넓게 하면 인도였는데, 근데 이래 같은 대론 문화가 있던 사람들끼리, 그러나 이쪽 철학에서는 글쎄 그런 걸 얘기를 안 해봤는데 니들이 무아라고 그랬는데 왜 그러면 윤회는 뭐야 또? 이래서 벌어진 게 밀린다 팡하다 그래갖고 장치적인 부분을 설명하려고 소피스트를 설명한 겁니다. 그런데 소피스트가 체계적인 사유를 통해서 만들어진 사상이나 철학이 아니기 때문에 심각한 오류점이 있고, 오류점이 발견됐을 때 상대방이 그걸 논파를 당했을 때 결국 화를 내거나 좀 잘못된 야 너는 가파치 저기 백정 집안에 그런 얘기가 여기에서 왜 나와? 예? 이런 식으로 인신공격을 한다거나. 근데 이거는 어느 문화권에서나 이런 거는 왕왕 있었다. 그래서 이건 시대적인 배경을 얘기하려는 거고, 그리고 나란다 대학에서는 사방에 문이 있어갖고 그 문을 통해서 외도들이 들어와서 칼을 뽑고서 나는 이렇게 주장해 불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말이야 이거 앉아봐봐 이래갖고 논파를 나란다 대학의 그 논사들이, 교수들이 다 격파를 했었다. 그리고 무떼바가 무슨 뜻인지 모르죠? 이게 티벳 말인데 무떼바가 외도를 뜻해요. 외도. 문은 가장자리를 뜻하고 댁은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걸 뜻해요. 그래서 부처님의 자리를, 불교를 융성화하고 알린 사람들이 누구냐?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이 아니다. 외도들이다. 왜? 맨날 가서 너 코피가 나냐? 아이 몰라, 저 가서 또 한 대 맞았어. 깨지고 나서 그래서 불교가 계속 부처님이 위대함이 드러나는 거다. 사방 네 기퉁이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를 이건 무떼바 외도들.
부처님의 자리를 좀 더 높이 공고히 하고 올린 사람들이 이 외도를 티베트에서는 무택바라고 한다. 자, 업이라는 거가 영이 될 수가 있나요? 영이 뭐죠? 영이? 업이 영이 된다는 게 뭐죠? 선업에 과도 없고 악업에 과도 없는 거죠. 그래서 앞에 어느 스님은 열반, 해탈 이런 걸로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내가 원생 저쪽은 완전 기독교 왕국인데 저기를 불국토로 내가 만들어 버릴 거야, 뭐 이런 원생이 아닌 이상은 남아있는 게 없다. 우리 바루공양할 때 맨 마지막 계속 회인 전과 부재념, 인과를 요리조리 살펴보니, 쭉 이렇게 쭉 돌려보니 아무 내 마음속에 앙금이나 그때 그랬으면 어땠을까 하는 이런 앙금이나 후회나 잔재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그게 이제 회인정과 부재념 그거든. 그래서 일체 중생 획신통, 자, 이게 다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전 단계는 뭐가 있냐? 흔연히 받아들인다. 원수가 오늘 밤 나를 찾아올 거야. 그럼 마당에 멍석을 깔고 목을 깨끗이 씻어서 목을 이렇게 내밀고, 자, 쳐라. 왜냐면 내가 너한테 그때 마음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줬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풀린다면은 자, 풀어라. 나는 이제 어떤 앙금이 남아있지 않지만 그 사람의 악업을 계속 지중하게 좀 아니지 않나요? 그죠? 쟤를 설득해갖고 앙굴리말라를 99명을 죽인 앙굴리말라를 설득해갖고 아라한으로 만들어야지. 자, 그래서 삼아승직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삼아승직업. 그렇게 지난한 과정이다. 부처님이 되는 과정은. 그래서 또 노력하고 선업 악업의 그 과가 아무것도 남지 않고 마음에 어떤 저기가 없는 상태를 열반이라고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뭔가 어수선하게 여기저기 왔다 갔다 했는데 뭐 오늘 뭘 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충청도 사람들이 뭐 다 충청도 사람 기분 나쁘겠지만은 그렇습니다. 주변 장치들을 막 이렇게 배열을 막 한 다음에 요거를 설명하려고 이렇게 하는 이런 스타일을 많이 전개를 합니다. 답답해요. 다른 특히 경상도 사람들은 충청도 사람들의 화법이나 이런 스타일에 대해서 아주 불편해하고, 그래서 배고프다는 거야 만다는 얘기야 정확하게 그거만 얘기하면 되는데 좀 막 비유적으로도 하고 꾸미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제가 좀 생존 예수제다 뭐다 혼미한 상황에서 이거를 한 상황이라 좀 죄송합니다. 자, 지금부터 연극을 한번 해볼게요. 한 편의 연극을. 자, 뒤에 보면은 메난드로스 나가세나 뒤에 조금 많이 나간 다음에, 자, 여기 한 번씩 하는 겁니다. 메난드로스 나가세나 이것처럼 요거를 한 마디씩 하면은 이제 저는 계속 나가세나로 분하고 중간쯤에 제가 계속 저기로 밀린다 왕이 돼도 되고. 자, 시작하십시오. 네, 제가 메난드로스입니까? 네. 존경하는 나가세나, 당신은 나와 대담을 할 생각입니까? 폐하께서 현명한 사람의 자격으로 대화할 생각이라면 응하겠습니다. 현명한 사람의 자격으로 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걸 넘겨주셔야지. 계속 그러게. 죄송합니다. 욕심이 많았습니다. 계속 넘겨줘야지. 왕은 지지난번에 한번 했었잖아요. 연산군이셨나? 대화 하나에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넘기자고요. 예. 다 참여하는 거야. 다 참여. 너무 짧네요. 자, 그러면 2개씩 하는 걸로 그러면 합시다. 자, 이게 지금 이 상황에 지금 박트리아 수도에서 지금 모였는데 이제 무대를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왕궁 쪽 사람들 한 500명 정도가 앉아 있고요. 우리 왕이 누구든 하여튼간 막 쥐어뜯는데 대단한 사람이란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막 이래갖고 그거 뭔데 막 이래갖고 막 말싸움을 좋아하는 거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 한 500명 모였고, 그리고 그 바깥에 이쪽 한쪽에도 스님들이 꽤 많이 모여갖고 둘이 막 싸우는 장면을, 아까 우리 그리스에서 여러 사람들이, 시민들이 그걸 구경하는 걸 되게 좋아했대요. 단 1대1로 싸운 거예요. 1대1로 싸우는 건데, 아까 부처님도 그 외도를 만났을 때 1대1로 카샤파를 대론을 합니다. 이 조로아스터교와 불교의 격정적인 만남이죠. 자, 이제 장치는 그렇고, 자, 야, 보통 왕들은 이래. 그래서 네가 근데 자세가 나랑 대화할 자세나 됐어? 이제 요거 옵니다. 이게 나가세나 존자의 말씀은. 현명한 사람의 자격으로 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현명한 사람은 궁지에 몰려도 화를 내지 않지만 왕들은 보통 화를 내더군요. 동등한 지위에서 문답하는데 동의하겠습니다. 화 안 내겠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응? 자, 폐하. 짓궂게 이렇게 약간 가증스러운 나가세 존자가 어디 한번 당해봐라. 한번 빠져나가 보십시오. 이러면서 이제 다. 자, 그 다음에. 예. 대덕이시여,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문들은 말하기를 좋아할 뿐더러 유창하다고 들었습니다. 나의 질문에 바로 대답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질문하십시오. 자, 사문이 뭐예요? 사문이. 자, 비구를 사문이라고 그러는 거. 출가 사문, 스님을 사문이라고 합니다. 출가 수행자. 자아의 육신은 동등한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자아와 이에 대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거 제가 해야죠. 그거는 혼자 해. 이에 대해서는 제가 말할 수 없습니다. 조금 전 바로 대답해 주시기로 약속하였으면서 어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자, 여기서 이게 중요한, 우리도 배워야 될 화법이에요. 자, 그렇다면 저도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모든 왕들은 말하기를 좋아할 뿐더러 유창하다고 들었습니다. 나의 질문에 바로 대답해 줄 수 있습니까? 질문하십시오. 대왕의 궁중 망고나무 열매는 그 맛이 쉽니까 답니까? 궁중에는 본디 망고나무가 없습니다. 조금 전 바로 대답해 주기로 약속하셨으면서 어찌 다른 말을 하는 것입니까? 궁중에는 본디 망고나무가 없는데 어찌 그 열매가 달다시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대왕이시여, 자아도 이미 존재하지 않는데 어찌 육신과 동일하다거나 다르다거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넘어가서 이 몸이 진짜 나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무아라는 거지? 왕은 이런 질문을 가득 품고 나가세나와 깊은 대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밀린다 왕이시여,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밀린다 왕이시여. 웃지 말이 없습니까? 네, 나가세나요. 그대는 나라고 하는 실체가 없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그대가 말하는 그 나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나가세나 존자시여가 아니라 나가세나여, 이게 맞을 것 같아요. 같은 철학적인 우위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였지만은 뭐 존자라는 호칭을, 나는 불교가 아닌데 내가 뭐 굳이 존칭을 할 필요가 있나? 근데 이게 사실은 더 맞다고 생각해요. 왕이시여, 제가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왕께서는 수레를 아십니까? 그렇소. 수레라면 당연히 압니다. 제가 매일 타고 다니는 수레 말이요. 그렇다면 그 수레가 어디 있는지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왕이 의아해하며 바라보자 나가세나는 수레를 하나 가져오도록 했어요. 수레가 도착하자 나가세나는 왕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왕이시여, 수레의 바퀴는 보이시죠? 그렇다면 바퀴가 수레입니까? 아니요, 바퀴는 수레의 일부일 뿐이지 바퀴 자체가 수레라고 할 수는 없어. 그럼 이 수레 축, 굴대가 수레입니까? 축도 수레라고 할 수는 없어. 나가세나는 수레의 의자, 손잡이, 그리고 나무로 된 몸체까지 하나하나 가리키며 물어봤는데 왕은 계속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 각각의 부분이 수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수레는 이 모든 것이 합쳐져야만 비로소 수레라고 부를 수 있어. 맞습니다. 왕이시여, 수레라는 것은 그저 바퀴와 축,
그리고 여러 부품이 모여 만들어진 개념적 대상일 뿐입니다. 왜 우리는 수레라고 하는데 저쪽 미국에서는 외건이라고 하고, 그리고 똑같은 단어지만은 폭스바겐이라고 하고, 개념적 대상이라는 거죠. 빵이라 해갖고 우리는 이제부터 이걸 빵이라고 하자, 수레를 빵이라고 하잖아요. 그래도 그 빵이란 게 존재할 수가 있죠. 잠시 일시적으로 우리들 간의 약속으로 우리가 수레라고 부르는 것은 실제로 그 자체로 하나의 실체가 아닌 단지 모여서 기능하는 모습을 우리가 수레라 이름 붙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이요? 나는 나고 당신은 당신이 아니요? 아니시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역시 손, 발, 머리 같은 몸의 부분과 감정, 생각, 의식 같은 정신적인 요소가 모여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들 중 어느 것도 혼자서는 나라고 할 수 없죠. 자, 여기서 잠깐 쉬죠. 너는 왜 맨날 이랬다 저랬다 해? 나는 라면은 진짜 너무 저급하고 싫어. 그 사람 몸에도 안 좋고. 근데 어느 날 11시 넘어서 거실에 나왔더니 막 허겁지겁 끓여 먹는, 야, 너 라면 싫다며.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 말을 할 때 나는 절대로 손을 딱 구면서 몰라, 지금은 내가 라면이 먹고 싶지 않네. 다음에 나도 라면이 땡길 때 같이 먹든가 그렇게 하자. 너 우선 먹고 싶으면 너는 먼저 먹으렴. 너는 라면 먹는 나쁜 놈, 나는 고고하고 청정한 놈. 이렇게 막 선을 긋고 이분적으로 대하는 자세의 화법은 자제를 해야 된다. 왕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자신이 생각했던 나라는 것이 실제로 하나의 고정된 존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잠깐 스며들기 시작했거든요. 덧붙여 말했습니다. 왕께서 오늘 배우신 것처럼 우리 모두는 서로 조건에 의해 존재하며 사실 하나의 실체로서 나라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저 모든 요소가 모여서 잠시 그렇게 보일 뿐이죠. 이렇게 무아를 깨닫게 되면 자아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집착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밀린다 왕은 비로소 자신의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동안 고정된 자아에 대해 너무 집착해 왔음을 깨달은 거죠. 이제 그는 자신이 세상과 이어진 존재이며 그저 집착을 덜어내면 마음이 한결 평안해질 것이라는 나가세나의 가르침을 받아들였습니다. 무아라는 개념이 단순히 나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얽매이는 집착에서 우리 엄마, 우리 가족, 우리 동네, 내 거, 여기 넘어오지 마, 책상 가운데 성 긋고, 자, 잠시 다음 학기 때 제가 내 짝이 될 수 있을까? 제가 갑자기 부모가, 아버지가 정근 가갖고 전학을 가게 되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잠깐 동안에 악업만 나는 쌓고 있지는 않았나? 편집이 영 잘못됐네. 이게 연극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 연극은 다음 주에 계속된다. 이거 우리 율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맨 뒤에 장에 보면은 모르고 짓는 악행. 그러니까는 뜨거운 물인데 뜨거운 물인 줄 알고 집어넣었을 때와 모르고 집어넣었을 때 어느 때 더 큰 피해가 있습니까? 이런 겁니다. 바로 넣기 전에 뺄 동작을 먼저 하고 있죠. 마음을. 그래서 여하튼 쉴드가 쳐지는지 어떻게 되는지 덜 다칩니다. 근데 모르고 넣었을 때는 나보고 손을 누라고 한 거는 미지근한 물일 거야, 아니면 따뜻한 물일 거야, 심하게 차거나 심하게 뜨겁지는 않을 거야 라고 상대방을 믿든 어떤 상황을 믿든 그래갖고 쭉 넣는데 크게 다칠 수가 있죠. 우리 물주전자를 뭐라 그러죠? 물주전자의 뚜껑이 갑자기 확 열려서 제가 허벅지를 화상을 입은 적이 있어요. 그게 99도가 넘는 거였는데 한 3주간 허벅지 화상 치료를 했네. 뜨거운 거를 알고 있었죠. 근데 뚜껑이 열릴 일이라고는 상상을 못했죠. 뚜껑이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은 스님, 알면서 나쁜 짓 하는 사람과 모르고 하는 사람 중 누가 더 큰 화를 입습니까? 몰라
몰라서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더 화를 많이 입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왕자나 대신들이 모르고 잘못을 범한다면 그들에게 갑절의 벌을 더 내려야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이시여? 이글이글 단 쇠붙이를 한 사람은 모르고 잡았고 한 사람은 알고 잡았다 하면 어느 사람이 더 심하게 되겠습니까? 모르고 잡은 사람이 더 심하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모르고 악행을 하는 사람이 더 큰 화를 입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님들은 출가하면은 5년 동안 율장을 배우라 그랬는데 지금 뭐 불교 철학이니 뭐 불교 학과니 선학과니 뭐니 그쪽 가서 뭐 박사학위를 따고 그래서 비구계를 받는 사람들도 요즘 많은데 내가 걷는 법, 옷 입는 법, 말하는 법 이런 것들이 율장에 다 나와 있는데 그리고 휴가 가는 법 저 부모님 집에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 날짜를 받아서 몇 날 며칠을 갔다 오겠습니다. 받아서. 근데 우리는 안거 기간에 어딜 바깥을 나돌아다녀 막 이런 말로 되죠. 이유가 있을 때는 부처님은 이유가 있으면 뭐든지 허락해 주셨어요. 가죽신을 신지 말라. 가죽신을 신지 말라. 너 이제 안거가 끝나면 이제 스님들은 부처님한테 와서 인사를 드리거든요. 그래, 안거 지내는데 힘들진 않았고 먹고 옷 입고 하는데 불편하진 않았느냐 이제 자상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물어보십니다. 예, 뭐 다른 거 힘든 거 없었는데 가죽 신발 신지 말라 그랬는데 그쪽에는 가시나무가 많았고 길바닥에 가시가 너무 많았고 부처님이 시키면 어기지 않고 무조건 따르거든요. 그래갖고 맨날 피가 낭자했어요. 그래, 그 동네에서는 가죽 신발을 신도록 해라. 만약 레나 라닥이나 이렇게 추운데 곰바에서 3개월 안거를 나는데 엄청 춥잖아요. 근데 그래서 거기 있는 스님들 보니까 전부 다 털모자를 쓰고 계시대. 근데 모자를 쓰지 말라고 하셨거든, 부처님은. 근데 너무 추워서 머리가 얼어버릴 것 같아요. 그래, 거기는 모자를 쓰도록 해라. 그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사람이 비록 악을 행했더라도 그것을 자주 되풀이하지 말라. 그 가운데에는 기쁨이 없나니 악이 자꾸 쌓이는 것은 괴로움이다. 그것은 재앙이 없을 것이라 해서 조그마한 악이라도 가벼이 여기지 말라. 한 방울의 작은 물이라도 모이면 큰 병을 채우나니 이 세상의 큰 죄악도 작은 악이 쌓여서 이룬 것이다. 그래서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 이런 말이 있죠.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 오늘 수업 내용을 해주시면 좋고요. 다른 것도 괜찮습니다. 그 업에 의해서 그 유대로 우리가 태어났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태어나는지 아까 중간에 조금 말씀하셨는데요. 그 수월병동에 가면 아기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질병이나 뭐 그 소아암 병으로 인해서 태어난 아이들이 무수히 많거든요. 그럼 그런 아이들은 무슨 업에 의해서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고통을 받고 태어나야 하는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나간 부분에서도 업의 그 과보를 받는 시기가 저렇게 사람을 많이 죽이고 사기를 많이 친 저 사람은 왜 풍족하게 그리고 나라의 세금을 몇십억씩 체납하면서도 해외여행이다 저렇게 명품을 몸에다 두르고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나는 한 달에 한 번씩 봉사활동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받는 시기가 다르다고 그랬어요. 받는 시기가. 예,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과보를 받고 그 아이는 정상적인 일반적인 삶을 살 수는 없겠죠. 의술이 발달해도 저기는 엄마의 몸속에서 아예 장애인으로 태어나는 애들이 있습니다. 장기가 형성되는 시기에 엄마가 영양분을 제대로 섭취를 못해 갖고 일형 당뇨 같은 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릿고개 그때 중요한 내 몸속에 아이한테 장기가 형성되는 시기에 내가 영양분을
충분히 먹지 못하면은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췌장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해서 그래서 하여튼간 과보라는 것은 내가 시기를 내가 정할 수는 있다 없다. 있다 했잖아요 아까. 엄청난 수행과 노력으로 내가 한 번에 단디 모든 그 악업을 그 막 갑자기 막 그 구안화사가 오고 한쪽 다리가 막 부러지고 갑자기 잘 걷고 있는데 인도로 침범한 차에 들이받치고 이런 과보들을 매일매일 나쁜 사람 다른 사람 욕도 안 하고 모두 성불 해탈하고 성불하고 모두 행복하여지이다 매일매일 이렇게 살았는데 왜 나는 이런 과보를 받냐. 그때 어떻게 해라 그랬어요. 내가 기억을 못하지만 저울은 아니에요. 저울은 선업과 악업이 이렇게 놓고서 그래갖고 선업이 높으면은 지옥을 가고 극락을 가고는 거기서 형성되겠지만 선업은 선업대로 과가 선과를 받게 되고 악업은 악업대로 악과를 받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정리하는 걸로 하죠.